새롭게 개발된 고덕 국제신도시, 그리고 평택 고덕 삼성전자 사업장 확장 소식 등으로 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따라올 거라고 믿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평택은 아파트 하락세가 엄청나고 경기도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규모 분양이 한꺼번에 몰려나오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단지들도 최근 하락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 인근 평택 서정동 롯데캐슬 전용 84타입은 2023년 2월에 5억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2월에는 3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억 4천만 원, 즉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평택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고덕국제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조차 반토막에 근접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전용 84타입이 21년 9월 9억 3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25년 3월에는 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3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수억씩 떨어진 사례가 나오니 최고가에 샀던 사람들은 당혹스럽고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붙지 않는 상황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시장 위축과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찾아온 삼성의 위기. 거기다가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집값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최고가에서 4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서정리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입지의 파라곤이라는 단지입니다. 전용 84타입 거래를 분석해보니까 최근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급 아파트인데요. 최고가는 21년 9월에 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심지어 1층도 9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22년 초까지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었습니다. 그 상승 가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24년 평균 6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고점 대비 3억가량 하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파트 전용 110타입 시세입니다. 25년 1월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과거 상승기에 전용 110타입 최고가가 13억이었습니다. 13억까지 거래됐던 매물이 7억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6억이나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기도 아파트 한 채 가격인데요. 이만큼이나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거래 내역만 봐도 2021년과 2022년 상승장 가격이 엄청났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상승장 끝물에 영끌해서 투자한 분들이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평택 아파트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상승장 후반부에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다. 근데 지금은 그때 가격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21년 대비 거의 반토막 난 지금 여러분은 평택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종합해서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은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호재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 위기론이 흘러나오면서 평택 공장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의 집값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대형 호재였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장 건설이 늦춰졌는데요. 심지어 가동 중이던 설비도 멈추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반전됐습니다. 상권이 죽어가면서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평택입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 하락 거래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부동산 거래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집을 파는 사람들은 호가를 잘 내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당연한 게 분명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걸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파는 시점과 상관없이 내 집값이 하락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지금같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럴 때 집을 팔아야 하는 분들은 가격을 살짝 낮춰서는 거래가 안 되니까 좀 더 크게 내려서 매물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매물로 내놓으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들이 드물게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물들이 하락기에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값 하락세가 커지면서 단지마다 하락의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계속 쌓이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매물이 쌓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평택은 더욱 그렇죠. 평택의 인기 아파트 중에 또 다른 곳들도 보겠습니다. 평택 지제역 바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입니다. 이 아파트는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2022년 신축 아파트에 지제역 초역세권 단지이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의 거래 현황을 보니까 25년 1월에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평택에서 가장 좋은 호재를 갖고 있는 단지입니다. GTX A 노선과 C 노선 더블 역세권으로 가장 주목받았던 곳인데요.
상승기 때 GTX 연장 발표와 동시에 84타입의 호가가 10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7억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물론 저층 매물이긴 하지만 이번 2월에는 7억 5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지제역 초역세권에 아직 개발 호재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지제역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지제역 역세권의 신축 대단지라서 주목받았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전용 75타입 22층 매물이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지만 최고가 대비 1억 6천만 원 정도 하락한 거죠. 현재 평택은 호재가 있는 인기 아파트 단지들도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3개 블록도 유명하죠. 이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하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같이 입지가 좋은 곳들은 그나마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평택도 평택 나름인데요. 특히 평택의 서쪽 화양지구나 중심지와 거리가 좀 있는 택지지구의 아파트의 경우는 미분양이 발생한 곳들도 있습니다. 평택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호재가 많았던 곳인 만큼 건설사에서도 서로 앞다퉈서 평택의 부동산 개발을 진행해왔는데요. 금리가 낮았던 시절에 무분별하게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 건설사들이 개발을 진행한 후에는 공급 과잉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택지지구도 처음에 선점한 개발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 그 뒤에 개발하는 것들은 미분양으로 사업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평택의 삼성전자와 GTX, 브레인시티 등 대형 호재들을 내세우면서 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었죠. 평택의 입주 물량들만 살펴봐도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2019년부터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무려 3만 5천 가구가 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아파트까지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평택 화양지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24년 11월 기준 경기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 5천 가구가 넘는데 그중에 2,500가구 이상이 평택에 몰려 있습니다. 이마저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평택, 화성, 용인 중에서도 특히 평택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평택시의 과도한 공급 때문인데요. 평택시는 지난 10년간 8만 5천 가구 이상이 입주했지만 사실 평택의 연간 적정 공급량은 약 3천 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수요보다 훨씬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 무리하게 공급을 늘리면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이 쌓이고 이를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금융권 전반의 위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평택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약 2만 8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미분양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한때 용인에서도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가격이 50% 정도 하락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종합해보면 평택은 당분간 집값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어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면 가격 상승의 여지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호황과 경제 회복을 통해 평택의 주택 수요가 견인되길 기대해봅니다. 평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마린시티와 해운대 같은 고급 주거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징적 초고층 아파트인 LCT와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최근 1, 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4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2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의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0.36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희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원에서 마피 3,400만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나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황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안산시와 시흥, 특히 105 신도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105 신도시는 수많은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고 그 지역에 대한 기대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안산과 시흥의 아파트값이 자고 나면 1억씩 오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뜨거운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갭투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전세든 매매든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갭투자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심한 곳은 분양가의 3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보면 3, 4억씩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승기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고 이들이 대부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면서도 떨어진 집값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올랐던 집값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때 떠들썩했던 매매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추더라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특히 시세보다 훨씬 싼 경매 매물마저도 유찰되는 건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물은 있지만 거래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낙찰가율마저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하락폭은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105 호반 서밋플레이스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10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1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2021년에 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샀다면 대출 없이 4억 1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자만 따져도 연간 약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개발이나 교통망 확장 등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언젠가 시와오, 송도,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가 실현되고 서울대병원까지 들어서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미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승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바라던 2, 3년 뒤 급등 시나리오는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되려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이 구체화돼도 금리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산부터 보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선부입니다. 이 아파트는 1차와 2차로 되어 있고 2018년식 414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서해선 선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선부역은 신안산선 개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 상권도 가깝고 공원을 품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층 매물이 5억 5,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4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이편한 세상 선부 202동 21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7억 9,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40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승장 끝물에 투자했는데요. 현재는 실거주하고 계시네요.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5,7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 21층으로 층수가 꽤 많이 차이 나는데요. 현재 201동 84타입 고층 매물이 6억 500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가 최고가보다 2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흥 105 신도시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9년식 1208세대로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단지 바로 앞에 정황 IC가 위치해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단지 앞으로 인천 앞바다와 월곡포구 그리고 길 건너에 신세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여기서 5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시흥 105 중흥 S클래스 111동 1302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7,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3층 매물이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B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5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A타입 매물입니다.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84 A타입 하위 평균가는 4억 6,500만 원, 일반 평균가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 B타입 하위 평균가는 5억 4,250만 원, 일반 평균가는 6억입니다. B타입이 1억가량 비싼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84 B타입 호가 시세를 보면 중층 매물이 5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 원 이상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너무 하락해서 당분간 매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떨어지는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역에 얼마나 대출을 끼고 샀느냐죠. 고점에 대출을 많이 껴서 산 사람들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야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은 좀 더 바닥이 나올지 지켜보자며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높이 오르는 곳은 그만큼 내려갈 여지도 크다는 시장의 법칙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산과 시흥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한동안 조정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곳에 이미 거주하고 계시다면 생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생활하시는 게 낫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점엔 수익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그때가 지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갭투자 열풍이 휩쓸고 간 자리엔 공실과 미분양 그리고 하락한 매물들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산과 시흥 부동산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충격을 받으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발 악재가 겹치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교훈은 상승이 큰 곳일수록 거품도 빨리 꺼질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안산과 시흥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 투자자분이 평택 부동산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평택이 뜬다고 하는데 지금 평택 아파트를 매수하면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평택은 한때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벨트와 GTX 노선 연장 이슈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평택의 아파트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며 빚만 남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 고덕동의 고덕국제신도시 8하고는 역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한 준신축 단지로 한때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용 면적 84타입의 경우 2021년 9월 최고가 9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심지어 1층도 같은 해 10월 9억 1,50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지금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6억 3천만 원의 매물로 나오면서 최고가 대비 약 40% 하락했습니다. 24년 10월만 해도 6억 6천만 원 수준이었으니 몇 달 만에 3천만 원 추가 하락한 셈입니다. 더 놀라운 사례는 전용 면적 110타입입니다. 이 면적은 2021년 10월 13억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3월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용 71타입 한 채를 사고도 돈이 남을 정도의 하락폭입니다. 2021년, 2022년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의 급락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택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삼성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불황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고 평택 캠퍼스의 일부 건설 및 설비 가동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 위기론이 대두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이는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호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은 필연적으로 가격 하락을 가져옵니다. 평택은 지난 10년간 아파트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3만 5천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은 13,000가구로 이 중 평택이 약 5,868가구를 차지했습니다. 평택의 연간 적정 공급량은 약 3,000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하는 공급이 이루어지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도 평택의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2021년, 2022년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환경에서 비롯되었지만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평택은 이러한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평택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통해 하락 추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로 GTX 개통의 수혜를 기대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용 84타입은 GTX 연장 발표 당시 호가가 11억까지 치솟았지만 실제 최고가 거래는 9억이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7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대비 약 15% 하락했습니다. 지제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 덕분에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단지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입니다. 지제역에서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는 전용 84타입이 2025년 4월 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 9월 7억 4,700만 원으로 약 40%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역세권에서 다소 떨어진 입지로 인해 하락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평택의 다른 인기 단지들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최고가 대비 40% 하락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심에서 먼 택지지구의 아파트는 40% 이상 하락한 경우도 많습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서두르지 않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평택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미분양이 해소되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GTX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지만 평택은 최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연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산업의 회복 여부도 주요 변수입니다. 하락기에는 급매물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별, 입지별 차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의 단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공급 과잉,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이 겹치며 당분간 가격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로 많은 신축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급 압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희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회복되고 GTX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평택 인구가 7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주택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평택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수요를 받쳐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은 2021년의 부동산 투기 열풍 이후 급락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공급 과잉과 산업 불황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지금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매물을 활용한 저가 매수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수급 균형과 호재 시기를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평택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평택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결국 투자로 성공하는 법입니다.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한때 외지인 투자와 이주 열풍으로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로 각광받았으나 최근 미분양 주택과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외지인 수요 감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하락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대표적인 하락 사례들입니다. 한경면에 위치한 입주 4년차 아파트는 2025년 기준 48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총 99가구 중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 단지는 2021년 분양 당시 전용 84타입 기준 7억대의 고분양가로 외지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나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인해 매매와 임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매매가는 분양가 대비 약 20-30% 하락한 5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에어릅의 한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0%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84타입 기준 8억에 달했으나 현재 매물은 6억대까지 하락했음에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지인 세컨드하우스 수요를 기대했으나 투자 심리 위축으로 공실률이 치솟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귀포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대정읍은 제주 영어 교육도시와 가까워 한때 외지인 투자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거래가 급감하며 2021년 10억대에 분양된 타운하우스가 현재 6-7억대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은 분양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가격의 매물로 나와 있으나 여전히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공항과 인접해 있는 노영동의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1년 6억 7천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2025년 현재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으로 외지인 투자가 활발했지만 최근에 매수 문의가 줄며 가격 방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과열에서 벗어나 급격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분양가로 공급된 신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외지인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 하락과 공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제주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227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 2485가구의 약 49.4%에 해당하며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부산, 전남, 대구 등 다른 지역을 상회하는 비율로 제주도가 미분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분양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어릅,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은 전체 미분양의 약 69%를 차지합니다. 또한 공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경면의 입주 4년차 아파트는 현재 절반 가까이 빈집으로 남아있으며 에어릅의 신축 아파트는 공실률이 60%를 넘습니다. 외지인 수요 감소는 제주도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핵심 요인입니다. 2021년 외지인 아파트 매수 거래량은 111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361건, 2024년 21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불경기로 세컨드하우스 및 투자 수요가 얼어붙은 결과입니다. 신규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구도심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만 저렴한 가격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의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는 거래가 거의 없고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제주도 부동산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제주도 미분양의 주된 원인은 터무니없는 분양가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제주도 민간 아파트의 평균 평당 분양가는 2,481만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한 아파트 전용 84타입 분양가는 7억 9,900만 원으로 경기도 중상급지의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높은 분양가는 과도한 땅값이 원인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1년까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행사들이 공시지가의 4~5배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분양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이러한 고분양가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과 투자자를 타겟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제주도민은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기보다는 과수원이나 토지를 매입해 감귤 농사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 제주도 공인중개사는 제주도민은 비싼 아파트를 사지 않고 차라리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지인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기에 세컨드하우스나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지인을 겨냥한 고가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미분양과 공실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이후 고금리 환경은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매입이 쉬웠지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세컨드하우스처럼 필수적이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중심지로 자연환경은 매력적이지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높은 물가와 터세 문제도 외지인 이주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자재 운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건축 비용이 상승하며 이는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단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신축 아파트보다는 구도심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처럼 저렴한 매물을 검토하세요. 이들은 간헐적인 거래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또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세요. 한 지역이나 유형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수요 감소로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같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단기 반등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 수요가 시장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이주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운 섬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과 빈집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 외지인 중심의 공급 구조, 고금리 환경, 그리고 지역적 한계가 시장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죠. 앞서 살펴봤던 실제 하락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투자와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단기적인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처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실제 피해 사례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부산경찰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을 사용하던 63세 남성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갑자기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후 본인도 모르게 전화번호가 해지되고 다른 통신사로 셀프 개통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으며 이는 해커가 복제폰을 사용해 본인 인증 문자를 가로챈 결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스미싱과 같은 해킹 수법으로 아버지가 범죄의 표적이 됐다며 SK텔레콤 해킹 사태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통신 기록과 계좌 흐름을 추적하며 수사 중이지만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실제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SK텔레콤은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로 약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는 SK텔레콤의 핵심 서버인 홈 가입자 서비스가 해킹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버에는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그리고 유심칩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정보들이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커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유심과 동일한 복제 유심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커는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통화, 문자, 본인 인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복제 유심을 다른 기기에 삽입해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복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복제폰은 금융사기,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제폰으로 본인 인증 문자를 가로채 은행 계좌, 가상화폐 계정 또는 기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재설정 문자나 2차 인증 코드를 해커가 가로채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가 알려진 직후 빠르게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유심 무상 교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2,500만 가입자의 24%에 불과해 나머지 1,900만 명은 최소 한 달 이상 노출된 정보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 대리점에서 유심 재고가 소진되며 많은 가입자가 헛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리점은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운영돼 고객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16만 명 이상이 몰리며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대기 인원이 3만 명을 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통해 복제폰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입자의 유심이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사용되면 통신사가 이를 감지해 통화를 차단합니다. 무단 기기 변경을 차단해 복제폰 사용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해외 로밍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K텔레콤은 5월 중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당장 해외 출국 예정인 가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유심 보호 서비스는 복제폰 사용을 일부 차단할 수 있지만 해커가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면 여전히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해외 로밍 중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피해에 대한 보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거 LGU 플러스 해킹 사태에서는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이 부과되었지만 개별 피해자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통신사의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해킹 사태는 규모와 위험성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출된 정보는 단순한 전화번호나 이름이 아니라 유심칩의 고유 식별 정보와 단말기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이 정보들은 복제 유심을 제작하거나 복제폰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복제 유심으로 본인 인증 문자를 가로채면 은행 계좌, 카카오페이, 토스 등 금융 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복제폰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발신 수신이 가능해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 전화를 보내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 피해로 이어지기까지는 은행의 2차 인증이 추가 방어선 역할을 하지만 해커가 본인 인증 문자를 가로채면 이 방어선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재설정 과정에서 SMS 인증을 사용하는 서비스는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 있지만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정은 미흡합니다. SK텔레콤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사과하고 유심 교체를 제안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유심 교체가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재고 부족과 대리점 혼란으로 당장 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3가지 조치를 즉시 실행해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1.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 SK텔레콤 앱에 접속해 검색창에 유심을 입력하면 유심 보호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를 신청하면 무단 기기 변경과 비정상적인 위치에서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앱 접속이 어려울 경우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지 말고 대기하세요. 새로 고침 시 대기 순서가 초기화됩니다. 2. 명의 도용 방지 설정. 패스 앱을 설치하고 메뉴에서 명의 도용 방지 가입자 제한 설정을 선택하세요.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등 모든 통신사를 일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커가 여러분의 명의로 새 전화번호를 개통하거나 계좌를 만드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패스 앱은 SK텔레콤뿐 아니라 모든 통신사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으니 가족과 지인에게도 추천하세요. 3. 번호 도용 및 스미싱 차단 서비스. 티월드 앱에서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와 스팸 스미싱 예방 서비스를 검색해 가입하세요.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나 사기 전화를 차단하고 해커가 본인 인증 문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미루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유심 교체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현재 재고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의 팁을 참고하세요.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의 로밍센터는 유심 재고가 비교적 많습니다. SK텔레콤은 인력을 50% 추가 배치했으니 출국 전 방문해보세요. 또 T월드 앱이나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 유심 교체 예약을 시도하세요. 접속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새벽 시간대를 노리세요. 마지막 대리점에 전화해 유심 재고를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재고가 없으면 헛걸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텔레콤 사태로 인해 KT나 LGU+로 변경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통신사도 해킹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3년 LGU+ 해킹 사태와 같은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통신사를 바꾸는 대신 앞서 설명한 예방 조치를 모든 통신사 가입자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SK텔레콤은 5월 말까지 유심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허점과 피해자 보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위협도 가져옵니다. 해커들은 최신 기술을 악용해 점점 정교한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유심 보호 서비스, 명의 도용 방지, 번호 도용 차단을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그리고 뉴스나 공식 통신사 공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피싱 문자에 속지 마세요. 또 부모님, 조부모님 등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이번 사태와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한 통신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금융과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유심 교체가 최선이지만 재고 부족으로 어려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유심 보호 서비스, 명의 도용 방지 설정,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료이며 5분 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신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즉시 T월드 앱과 패스 앱을 열어 설정을 변경하시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2019년 무렵 교통개발 호재와 초고층 아파트 개발들로 강원도의 집값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중에서도 원주나 춘천은 매매와 전세 가격의 차이인 갭이 저렴해서 사실상 자기 돈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었죠. 또 요즘 춘천이나 원주는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만큼 집값 상승세도 엄청났는데요. 실제로 춘천 온이동에 자리 잡은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는 2015년 입주한 단지로 대형 평형과 브랜드 가치 덕분에 지역 내에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춘천 아파트 시장에 정점을 찍었죠. 이 거래는 춘천에서도 드문 10억대 거래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4월에도 같은 평형의 중층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아직도 높은 시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 위치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1단지는 2021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브랜드 파워와 쾌적한 환경 덕분에 지역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고층 뷰에 신축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이었죠. 당시 원주는 외지인 갭 투자도 활발했고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같은 평형의 중층 아파트가 4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며 1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0년부터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으며 시장을 과열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을 구입하면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부동산 회사들은 막대한 대출을 받아 땅을 사들였고 땅값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중반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부담이 커졌고 가파르게 상승한 가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점점 부동산 시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춘천과 원주 지역은 GTX 연장, 택지지구 개발 같은 호재로 한때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GTX 노선의 착공 계획이 지연되면서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높게 오른 땅값과 건축 비용을 감당하면서 지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는 환상이 깨졌고 소비자들은 더 이상 높은 가격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현실적인 가격대로 조정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폭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춘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6억에 거래됐던 원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 방곡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850세대 최고 20층의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가 크고 방곡동 중심 상권과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신림 판부국도를 공사 중이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버들 초등학교입니다. 105타입의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 2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4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210동 1903호이고 105타입입니다. 매매가 6억에 거래됐는데요. 인천 청라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6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4억 4,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과 19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26% 하락하긴 했지만 19층과 6층 매물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층수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19층 매물 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05타입 209동 18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6억 대비 6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에 실거래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온이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2년식 1175세대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남춘천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가깝고 아울렛과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7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104동 43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층수별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살펴보면 106동 고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 102동 40층 매물은 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00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년 이후 쭉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최근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 이하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원주에는 2023년과 2024년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5년 수요보다 3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춘천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27년과 28년의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원주의 경우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 가격 상승세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회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원주와 춘천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춘천이나 원주는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고 투자 수요 위축으로 인한 매수세도 부족합니다.
또 전세 시세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도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대 초중반 용인은 전국에서 미분양 매물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용인은 구도심을 넘어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등에서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죠. 죽전, 보정, 마북, 구성 등 새로운 주거지가 빠르게 형성되었지만 문제는 수요였습니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입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용인은 교통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실수요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되었습니다. 용인은 분당선과 신분당선이라는 교통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수지구는 분당과 비슷한 학군과 상권을 형성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기흥구는 수원 영통 및 광교와의 연계, 처인구는 동탄과 평택 방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이며 점차 매력을 더해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갭투자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용인의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1억, 2억씩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흥구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4억대였는데 12억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에서 8억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세가도 같이 하락하면서 갭투자 수요도 같이 줄었습니다. 용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0억 넘게 거래되던 아파트가 6억대로 내려오고 매물이 쌓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을 보고 이제 용인은 끝난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고점 매수자 중에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겪은 용인. 그렇다면 지금 용인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용인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어디인지, 또 얼마나 하락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용인 수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신분당선 성복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로 84타입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14억 9천5백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9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용인 부동산은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과 광역철도 개통, 그리고 역세권 개발 호재들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용인 부동산.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20대, 30대가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거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용인 아파트 중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용인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783세대, 주차 대수는 세대당 2.2대입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버들치마을 단지들과 함께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성서초등학교입니다. 2021년 전용 124타입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9년 말 가격은 6억 6천만 원이었고 2년 만에 4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213동 1102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데요. 용인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1층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층 매물이 8억 2천만 원, 11층 매물은 8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같은 층 매물이 2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상복합단지로 롯데몰,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101동 2903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최근 시세는 12억에서 12억 7,500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 고층 매물이 12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최고가 대비 2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래 이력을 보면 23년 이후 꾸준히 상승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용인의 분양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지구에는 거래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없고 처인구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 5대1을 넘었던 처인구의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입니다. 이 아파트는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3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3개 단지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30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의 평균 분양가가 4억 4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피가 붙어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피가 최대 5천만 원대까지 붙어 있는데요. 제일 저렴한 매물이 103동 4층 매물로 분양가 4억 3천만 원에서 마피 5천만 원이 붙어서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3개 단지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입주하기도 하고 주변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용인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초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금방 소진됐고 현재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미분양 매물은 기흥구와 처인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입니다. 용인의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2023년과 24년 공급이 많았습니다. 특히 24년에는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공급 물량은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지구의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엄청나고 매매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기흥구는 수지구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지만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기흥, 수지와는 다르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도 많고 마피 분양권도 많이 쌓여있는 만큼 당분간 처인구에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처럼 회복세가 크진 않은 용인입니다. 다만 용인 중에서도 역세권, 도심 중심지에 위치한 곳들은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구의 신분당선 인근 신축 아파트들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용인시 아파트 가격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하락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플랫폼시티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금리 부담으로 인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인 수지, 기흥, 구성 등 신규 개발 지역은 회복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아파트를 고려하는 경우 입주 물량과 교통, 인프라 개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